정본수석TV는 한국 수석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 한류 수석의 붐을 조성하고자 영어 등 외국어 자막을 선택하여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신 후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옥천군 청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돌밭이 그렇게 큰 돌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제가 탐석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가 그 탐석이라 하는 것은 집에 앉아서 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 쓰고 돌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서 현장에서 직접 과연 돌밭에서의 탐석 요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돌밭을 이렇게 다니실 때 먼저 현장에 도착하시면 지형을 멀리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강이 있으면은 이 강물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즉 어디가 상류고 어느 쪽이 이제 하류 쪽인가를 먼저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큰 물이 지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큰 물이 지게 되면은 이 물의 그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굽이칠 때 물살이 어느 쪽으로 부딪혀 나가는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지금 배가 불러 있는 상황이고 저쪽 건너편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쪽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 건너편 쪽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좌측에서 만약에 지금 물이 흐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저 건너편 쪽으로 이 돌들이 굴러서 그쪽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연후에 이쪽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먼저 순차적으로 이게 봐야 될 것인가를 정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밭이 있습니다만은 이 돌밭이 여기는 뭐 그렇게 돌밭이, 여기는 이제 청성면 소재지 내에 있는 조그만 돌밭입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갈대들이 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겨울이 되어야 되겠죠. 돌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주로 이렇게 좌우로 왼쪽 오른쪽 약 한 2~3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좌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우로, 또 이게 좌로, 네,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하면서 지그재그식으로 쭉 탐석을 해서 자기가 목표한 그 지점까지 가셔서 다시 되돌아서 그 다음에는 금방 지나왔던 바로 옆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살피시는 것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탐석봉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돌만 이렇게 뒤집어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요. 일단은 그 수석감, 지난번 우리가 정본석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수석감이 될 수 있는 석질이라고 한다면 예단을 하지 마시고
필히 이렇게 뒤집어서 끝까지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개 이제 머리 부분만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건성건성 뭐 꼭 요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또 그래야 또 저희들이 또 뒤에 따라가면서 한 점씩 합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갈수록 좋은 수석을 만나기라는 것은 뭐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고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석연을 놓치지 마시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탐석을 다니시면 필히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 바닥에 내려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이런 탐석봉을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요. 제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가볍게 돌을 뒤집을 수 있는 근데 가볍고 좀 짧고 이런 탐석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철물점에 가시면 그 빠루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짧은 굵은 것 그래가지고 끝에 이제 빠루가 이제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은 웬만한 크기의 돌 정도는 전부 다 제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단점은 좀 무겁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손목이라든가 엘보가 걸리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다에 가시면 바닷돌은 강돌과 달라서 그렇게 뭐 힘줘서 낑낑대면서 막 돌을 캐고 해야 되는 일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바다의 그 파도에 쓸려다니는 돌을 뭐 거의 줍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쓰는 그러한 탐석봉을 제가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보시면 이거는 좀 특수 제작을 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골프채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그 헤드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새로 조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바다에서 대단히 가볍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좋아요. 그저 손목에 가볍게 이렇게 스냅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강에서도 씁니다만 이게 굉장히 그 조금 큰 돌은 이 끝 부분이 막 휘어지고 좀 애를 먹어요. 그래도 뭐 강에서도 물론 이런 곳에서도 뭐 좋게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확확 뒤집고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집에서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위에 지금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건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시면은 저런 거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둥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뭘 캐고 할 때는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권장은 하지 않지만 뭐 있으면야 좀 쓰기는 하는데 뭐 네, 그렇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대장간이나
또 철물점에 가시면은 그 인삼 캘 때 쓰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뭐 쇠수랑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마치 그 뭐 뿔 모양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 체형이나 자기 그런 어떤 그 취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필히 탐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탐석봉이 없이는 탐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양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영춘, 단양, 뭐 영월, 이제 정선, 이렇게 이제 문양석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이럴 경우에, 이럴 때 필히 이제 뭐냐면, 역시 그것도 지금 제 위에, 사진으로 이제 아마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분무기 아시죠? 네. 분무기가 뭐 크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에게 적당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이거 협디 여기에다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을 좀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곳은 돌밭이 적지만 돌밭이 굉장히 넓고 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는 돌을 한 점 주워가지고 물을 좀 적셔봐야 되겠네. 문양이 잘 나오는지. 또는 언젠가 문양석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물을 치지 않았을 때에 문양이 잘 나오는 돌과, 또는 문양이 잘 들었는데 물을 묻히면 오히려 죽어버리는 또 문양도 있고요. 또 평소 문양이 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물을 치면 잘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적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분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뿌리면서 바로 즉석에서 내가 이거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기타 저희들 같이 계곡을 또 탐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덕산 자주 가지 않습니까? 계곡 탐석 같은 거 할 때는요, 또 기타 이제 부대적으로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묶어서 또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한 거는 제가 이제 좀 피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사이즈 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겁거나 겨우 들어도 너무 이제 힘겹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경매장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대작들이 나와요. 대작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어서야 시원스럽게 큰 경이니까 절단석도 있고, 또는 정말 정원석에 버금가는 정도로 대단히 큰 돌들을 이제 이렇게 소장하고 보시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또 요즘에 문화가 아파트 문화이다 보니까 공간의 한계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꽤 비싸게 고가에 아마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추세가 요즘에 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한 점씩 모아서 소장하고 감상해야 할 돌의 크기나 이런 것도 같이 정해서 그 규격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감상을 하시고 하는 것도 대단히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런 정도의 돌이 이렇게 이제 하기가 좀 힘들어. 예. 이렇게 이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돌이 조금 그래서 좀 보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적절한 그 이제 탐석봉도 자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맞는 걸로 일단은 잘 선택을 해서
한 2개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왜냐면 탐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방에 돌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탐석봉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네. 그래서 그걸 찾는데 못 찾아요. 쉽게 찾을 것 같지만 대단히 넓은 돌밭에서는요,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 두고 왔는지, 이제 돌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찾으러 다녀. 네. 또 물병을 어디다 놓았는지 그걸 찾으러 다녀. 그런 일이 없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잘, 뭐, 끈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